레게 음악의 상징, 자유와 평화, 저항의 아이콘, 가난을 딛고 일어난 자메이카의 영웅, 바로 자메이카 출신 레게 뮤지션 밥 말리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한 명의 레게 뮤지션이 어떻게 해서 시대를 아울러 세상의 구조와 싸우고 억눌린 이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는지 밥 말리의 생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밥 말리가 태어난 자메이카는 에티오피아에서 납치해온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공급하는 노예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식 노예 해방이 선언된 1838년에 이르기까지 자메이카에서는 약 40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매매되었고, 영국의 식민 통치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 구성원이었던 흑인들은 핍박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밥 말리는 1945년 2월 6일 세인트 앤 페리시에서 60세의 백인 농장 감독관 노벌 싱클레어 말리와 19세의 흑인 시골 소녀 세델라 말콤 부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무려 44살의 차이가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이 나이 차이가 그다지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리의 아버지 노벌 싱클레어는 말리가 1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말리는 매우 가난한 10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초반 말리는 트렌치타운의 정부 지원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트렌치타운은 노천 하수도에 비유될 정도로 극도로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용접공 경습생으로 일하던 말리는 자메이카 음악인 스카 장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른한 재즈풍 셔플 비트 리듬에 미국 리듬앤브루스와 자메이카 칼립소 장르가 혼합된 스카는 훗날 그의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61년 프로듀서 레슬리 콩과 함께 녹음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자 말리는 열악한 스튜디오에서 경쾌한 발라드 저지낫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One Cup of Coffee, Do You Still Love Me, 테러까지 총 4개의 곡을 녹음하게 됩니다. 1962년 8월 6일 자메이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자메이카 국민들에게도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밥 말리도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리는 트렌치타운에서 2명의 친구 피터 토시, 버니 웨일러와 함께 3인조 그룹 웨일링 웨일러스를 결성했습니다. 1963년 12월 웨일러스는 콕손도드의 스튜디오 1 시설에 들어가 말리가 킹스턴 자랑대회에서 우승할 때 사용했던 곡 심머다운을 녹음했습니다. 말리가 우린 울면서 시작했으니까 라고 스스로 웨일러스라고 부른 이 트리오가 부른 심머다운은 킹스턴 하층민 판잣집 마을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곡은 자메이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더 웨일러스의 존재를 알렸을 뿐 아니라 자메이카 음악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는 해외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곡의 인기로 인해 소외되고 빈곤에 시달리던 서인도 제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날 것 그대로의 타협하지 않는 노래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입장은 말리와 그의 섬나라 모두를 변화시켰고 도시 빈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자메이카 문화에서 정체성의 뚜렷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메이카 정체성의 혁명은 웨일러스의 라스타파리 신앙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라스타파리아 신앙은 카리브해의 빈곤층 사이에서 널리 퍼진 신앙으로 고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를 성경에 예언된 아프리카의 구원자로 숭배했습니다. 웨일러스는 1965년 데뷔 앨범 더 웨일링 웨일러스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말리가 1966년 어머니를 만나고 임시직을 구하기 위해 델라웨어로 이주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1969년에서 1971년 사이에 프로듀서 리 페리와 함께 만든 앨범 소울 레볼루션은 웨일러스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1972년 당시 국제적인 레이블이었던 아일랜드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1973년 4월 캐치 어 파이어를 발표하면서 독특한 록적 색채를 띤 레게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싱글 컴필레이션을 넘어 최초의 레게 앨범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버닌을 연달아 발매하는데 이 앨범에 수록된 곡 I Shot the Sheriff을
에릭 클립튼이 연주해 자신의 앨범에 실어 1974년 9월 7일 빌보드 핫백 차트 정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는 카리스마 넘치던 밥 말리를 슈퍼스타로 만들었고 레게 음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74년 앨범 나티 드레드를 발표하며 밴드 이름도 밥 말리 앤 더 웨일러스로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앨범을 기점으로 밥 말리는 더 웨일러스에서 밴드의 중심이 되고 레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앨범 나티 드레드는 레게로 일군 혁명이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화제의 곡 No Woman No Cry가 실려 있습니다. 밥 말리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쓴 노래라고 한 이 곡은 사실 자메이카 국민들이 지난날의 슬픔을 딛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밥 말리의 오랜 친구였던 피터 토시와 버니 웨일러는 밴드의 중심축이 밥 말리로 옮겨가는데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각자의 길을 떠나 결국 3인조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피터 토시는 1987년 살해되기 전까지 뛰어난 솔로 경력을 누렸지만 그의 최고 솔로 앨범 이퀄라이즈는 매우 과소평가되었고 버니 웨일러의 훌륭한 솔로 앨범 블랙 험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앨범 나티 드레드 이후에 발표된 Last Man Vibration, 엑스더스에서 밥 말리는 라스타파리아니즘의 인도주의와 평화, 사랑의 가치를 레게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게를 통해 사회, 문화, 종교적 의미와 이상을 표출하였고 이는 전 세계 팝 음악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말리 특유의 가느다란 테너 음색으로 폭발하는 그의 노래들은 웅변적이었고 그 서사적 힘은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스타일의 뿌리를 초월하는 음악을 만들어낸 말리는 특유의 열정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정치적 인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1976년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암살 시도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76년 12월 5일 말리와 웨일러스가 공연할 예정이었던 스마일 자메이카 콘서트는 처음에는 비정치적인 공동체 의식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국 당시 인민국민당의 총리였던 마이클 맨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맨리는 콘서트 발표 후 의회 선거를 촉구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콘서트 이틀 전 맨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무장괴한들이 말리의 집에 침입하여 리타 말리, 밥 말리의 매니저, 밴드 직원, 그리고 말리 본인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쉬지 않아. 그러니 나는 그들보다 더 쉬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콘서트를 마친 후 말리는 자메이카를 떠나 바하마로, 그 다음 런던으로 망명하여 한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엑스더스를 녹음했습니다. 타임지는 이 앨범을 제3세계에서 영감을 얻어 전 세계의 목소리를 낸 정치적, 문화적 연결고리라고 극찬했습니다. 내전 직전이던 짐바브웨에서 말리는 정파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고 그 결과 그의 4월 원러브 평화 콘서트의 헤드라이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말리는 맨리와 그의 정적이자 1980년 총리가 된 자메이카 노동당의 에드워드 시아가를 불러 모았습니다. 말리는 사회정치적 영향력 덕분에 1980년 짐바브웨의 다수결 통치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1981년 4월 자메이카 정부는 말리에게 메리트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36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노래는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사랑받았고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음악 중 하나였지만 말리는 생전보다 사후에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작품을 회고하는 앨범인 레전드는 1200만 장 이상의 해외 판매고를 기록하며 역대 레게 앨범 중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돈은 인생을 살 수 없지만 음악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자유와 평화, 사랑의 가치를 레게 음악에 담아냈던 밥 말리.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그의 아름다운 음악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